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중국의 화추닝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보잉을 의심하겠다. 네, 트럼프 정부는 5월에 화웨이와 70개 가까운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의혹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보잉사를 의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와 독일 정보기관과 유럽연합 등이 화웨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이 백도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 대변인은 오히려 시스코나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의 보안 허점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이 무역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면서 이 무역전으로 결국 미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게 미중 양국 국민의 이익과 더불어서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북한의 이길호 외무성 영사국장입니다. 인적 교류 감소화하겠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간 북한 노동자들은 이 주요한 외화소득 창구여서 북한이 계속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추이 아이민 영사국장과 또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베이징에서 영사 협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공무 여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비자가 없이도 중국에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종업원들을 한 달마다 북한에 다녀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종업원 등 노동자들이 안보리 제재를 피해서 계속 중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비자나 공연비자 없이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거면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 편법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북한과 중국이 인적 교류 절차 간소화를 논의한 걸로 보여서 북한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홍콩 공민당의 엘빈 양 대표입니다. 캐리 람 장관이 재앙을 불러왔다. 네, 지금 홍콩 시위 사태가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람 장관이 이 범죄인 인도 법안과 이 성환법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이 심각한 위법과 함께 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양 대표는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면서 홍콩 시민들은 이 구의원 선거를 통해서 람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80%가 넘게 차지하면서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 반면 친중파 진영은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중파 진영이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또 이 탄핵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 람 장관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래도 이미 정치적으로는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람 장관 지금 사퇴 요구에 몰려있죠. 지난달 람 장관의 지지율은 19.7%에 그쳤습니다. 이전까지 현직 장관의 최저 지지율은 36.2%였는데요. 이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말은 금융감독원의 원승현 부원장입니다. 치매 노인까지 원금 전액 손실 사태까지 불러온 DLF 사태 아시죠? 이 은행들이 80세에 가까운 이 치매 노인에게도 DLF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은행이 독일 국채를 사는 거다. 독일은 안전한 나라다라고 해서 가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금감원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배상은 200건이 넘는 것 중에 대표적인 6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자들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최소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모두 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한 경제 이슈들 4가지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